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한 남성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따라붙더니 주먹을 휘두르고 곧바로 도망칩니다. 여성은 그대로 길가에 쓰러집니다. 30여 분 뒤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대학가 카페 골목. 이번에는 상가 벤치에 앉아 걸어가는 여성을 한참 응시하다 따라갑니다. 이 남성은 부근의 주차장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두 번째로 폭행을 당한 여성은 이곳 주차장 구석에 쓰러졌고 약 8시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엎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더라고 이게. 머리는 이게 차 밑에 들어가 있고 그 상체 밑으로만 있더라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이날 밤 집에 있던 이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두 여성은 모두 머리를 다쳤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룸이 몰려있는 대학가에서 30여 분 사이에 두 명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에 여성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늦은 밤이면 술 먹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 남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한 남성이 걸어가고 있는 여성을 따라가 폭행을 하고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여성의 뒤를 바짝 따라갑니다. 30여 분 사이 두 명의 여성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 폭행이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온 건 새벽 3시 36분. 300m 떨어져 있는 지구대에서 출동해 피해 여성을 만나서 폭행 사건임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폭행 용의자를 추격하기 위해 투입한 순찰차는 한 대뿐이었습니다. 한대는 그 순찰 그 내용 청취, 피해자 내용 청취고 한 대는 주변 순찰한 걸로. 순찰차는 30여 분 만에 복귀합니다. 이때 1차 범행 장소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두 번째 여성이 폭행을 당했고 쓰러진 채 8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이 사건을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첫 번째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원을 요청해서 순찰을 강화했다면 추가 범행을 막거나 피해 여성을 조기에 발견했을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라서 지원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걸까요? 그때 주먹으로 한 대 맞았다고 그렇게 그 지통으로 한 대 맞았다고 했기 때문에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살인미수와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경무관님이 20대 남성,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이었다는데 왜 쫓아가서 이런 짓을 한 건가요? 새벽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 충동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성추행 목적이든 금품 갈취 목적이든 범죄의 여건이 되는 장소에서 범행 타켓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마 범행을 저지른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새벽 3시 반에 첫 번째 범행 저지르고 30분 만에 또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네요. 그렇죠. 1차 범행이 제가 알기로는 피해 여성이 완강하게 반항을 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도망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1km 떨어진 곳에서 네. 이제 2차 피해 여성은 완전히 중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그 속옷과 휴대폰을 가져갈 정도로 강도행위에 성과를 낸 거죠. 이 시간에 범행을 저지르면 사실 목격자가 있기도 어려울 텐데 이 경찰에 신고는 누가 했답니까? 그 1차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을 해서 예. 그 가해자의 소나기를 예. 벗어난 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도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주변을 살폈지만은 이 가해자가 1km 떨어진 다른 지역에 가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을 다시 타겟으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시 주차장에서 두 번째 피해자를 목격한 인근 상인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좀 모여있더라고, 이게요. 몇 명이. 그래서 뭔가 해서 가봤더니 그 앞에 그 처음에 볼 때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게. 뭐 마네킹인 줄 알았어요, 이게요. 근데 그 엎어져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더라고, 이게. 머리는 이게 차 밑에 들어가 있고 그 상체 밑으로만 있더라고. 그때 나중에 이제 경찰들이 와갖고 거기다 옷 덮어주고 119 와서 싣고 나갔어요. 여보, 그때 아마 12시 반쯤 됐을 거예요. 12시. 점심시대니까요. 네, 요즘도 밤에는 상당히 추운데
조금만 더 발견이 늦어졌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군요. 그렇죠. 피해자들의 상태가 지금 피해자 여성 한 분은 거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많이 다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가해자가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 휴대전화 옷까지를 가져갔다고 하던데, 자 이건 왜 가져갔습니까? 제가 보기에 경찰이 초창기에 긴급 체포할 때는 강도 상해로 했으니까 네. 휴대폰과 속옷을 가져간 금품 목적의 폭행으로 보고 강도 상해로 긴급 체포를 했지만은 그 피해 여성의 상해가 중상해이니까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살인 미수 혐의를 아마 네. 추가 적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피해자의 이 옷과 휴대전화까지 가져갔다면 단순 폭행 말고도 또 혐의가 그렇죠. 추가되죠? 예. 어떤 혐의가 추가됩니까? 피해 상태,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피해자의 피해 상태가 중하니까 이게 강도 상해보다는 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생명의 위협을 발전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폭행을 간 네. 정도로 보니까 살인 미수 혐의가 아마 적용이 될 것 같고, 요즘 일어나는 우리 일련의 사회 현상을 보면은 폭력이 점철돼 있는데 이 폭력이 많이 행해지는 것보다 폭력의 정도가 지금 피해자 성추행 목적이든 강도 목적이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정도가 너무 중하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압할 정도의 폭행만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완전히 제압을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목과 머리 주변에 집중적인 폭행이 이루어지는 이 폭력 행위가 지금 아주 큰 문제이고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도 그 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가해자가 지금 사건 당일에 오후에 자택에서 바로 체포된 거죠? 예. 범행 이유에 대해서 밝혀진 건 없나요? 아직 밝혀지진 않고 그 범행 동기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좀 아쉬운 점도 있는데 1차 피해자가 신고를 하고 나서 30분이 지나도록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리 못 잡아서 2차 피해자가 생긴 건데 왜 이런 겁니까? 새벽 시간에 1차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해서 1차 피해자는 다행히 그렇게 조금 상처는 입었지만 피해를 당하지 않았는데,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그 1차 피해 신고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1km 이동해서 2차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경찰의 그 주변 수색이나 신고 현장 출동한 상황에서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에 조금 범위를 넓히지 못한 그런 오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들이 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윤회출 전 경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